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소를 이렇게 야외로 옮겼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았고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생활했던 이 생활관을 배경으로 해서 저와 함께 조금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생각을 좀 나눴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러분들과 수업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이제 1학년 과정이 끝이 났고 실습선 과정을 앞두고 있는데 막연한 걱정과 막연한 고민들이 조금씩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1학년 때는 학교에 적응을 하면서 또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뭔가 어수선한 부분들이 많았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학교로 왔다가 집에서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을 많이 못 그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복을 입는 학교, 또 규정과 규율이 엄격한 학교라고 느낄 때도 있고, 때로는 혼란스러운 환경 가운데서 과연 내가 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그림을 그려갈지, 나의 졸업 후에 플랜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진지한 시간들은 조금 몰입하기에 별로 안 좋은 환경이었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처음부터 준비를 잘 할 수 있었던 환경에 있었던 사람들은 괜찮은 길을 달려왔을 것이고, 처음부터 조금 혼란스러운 환경과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1년이 그냥 지나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잘못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이 결정되었던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그 영향이 컸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 학교를 졸업하는 날까지는 내가 부족하거나 내가 못하거나 또는 내가 하고 싶은데 환경이 안 됐다 라는 자책을 통해서 에너지를 소모하시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고 충분히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하다, 내가 잘 못한다, 또는 나는 하고 싶은데 우리 집에서 못 도와준다, 이런 것들로 마음이 힘을 빼버리게 되면 앞으로 추진할 수 있는데 충분한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절대로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못나서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은, 적어도 이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절대로 그런 마음 먹지 말자. 내가 먼저 무너지면 남들도 날 도와줄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 스스로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느 때이고 누군가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시기는 올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포기하고 내가 먼저 손을 놔버리면 절대 안 된다라는 메시지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뒤에 보이는 생활관에서 혼란스럽고 또는 편했고 또는 그닥 규율과 규정이 엄격하지 않았다, 또는 너무 힘들었다, 다양한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1년을 보냈고 이제 실습선 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저 뒤에 요 호실 있죠? 518호, 519호인지 518호인지 5층에 있는 저 끝에 있는 저 침실이 제가 2007년도 1학년 1학기 때 1학년 때 한 학기 동안 생활했던, 아마 1년,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년을 아마 살았던 것 같습니다. 1학년 하니까 2반 2007년이었고 거기서 생활하면서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선후배들 간의 그런 불편한 경험들,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었고, 하지만 동기들과 좋았던 경험도 있고 또 불편했던, 싸웠던 그런 추억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다 지났고 그때가 있었기 때문에 2학년이 있을 수 있었고 힘들었지만 단계를 쌓아간다는 느낌이 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이 끝났고 2학년 실습선 과정을 앞두시고 있는데 그 과정을 앞두기 전에 적어도 어떤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지 저의 경험을 빌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실습선 과정 6개월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일반 고등학교에서 비한다면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기 전 고2 겨울방학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정말 결전을 앞두고, 일반고라면 수능 시험을 앞두고 1년을 달려야 되는데 그 전에 나의 실력을 다지고, 바탕이 안 돼 있었다면 바탕을 다지고 그 바탕 위에 무언가 쌓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시기죠. 근데 그 6개월, 여러분들이 지금 3, 4, 5, 6, 7, 8월까지 6개월인데 6개월의 시기를 그냥 학교에서 하듯이 마음을 놓고 뭐 시간 가면 어떻게 되겠지, 적당히 시간 때우다 보면 어떻게 끝나고 밥 먹고 자고 하라는 거 하고 그렇게 와야지 해버리시면 남들은 다 챙겨가는 걸 본인은 못 챙겨가고 학교를 탓하게 되고 내가 이 학교 어렵게 선택해서 왔는데 이게 뭐야 하면서 결론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 기분 나쁜 건 제가 아니고 본인 아니겠습니까? 그 결과를 가지지 말자. 좋은 결과를 가지려면 내가 지금 이 시기에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가 오늘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실습선 6개월. 자, 승선하기 전에 실습선에서 우리가 뭘 배울 것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전문교과 1학년 1년 동안 배웠던 다양한 지식들이 있었죠. 일단 법규, 영어, 항해, 운영, 운송 다양한 과목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 과목들 중에 보면 이거는 배에서 한번 봤으면 싶은 다양한 지식들이 있었을 겁니다. 자, 항해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항해 계기에 대한 막연한 소식들을 많이 들었죠. 뭐 레이더, 전자 헤더 액디스, 그 다음에 GPS, 마그네틱 컴퍼스, 자이로 컴퍼스. 말만 들으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선박에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이걸 한번 내가 봤으면 좋겠다, 또는 내가 직접 한번 사용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실습선에서는 다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적극성을 가지고 어떤 교수님이나 교관님들이 자,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실습을 해볼 거다, 또는 이 주제에 대해서 이론으로 좌학을 해서 앉아서 수업 듣고 난 다음에 이 개념을 직접 실습해보는 시간이 다음 주에 뭐 목포 또는 뭐 평택, 인천항으로 항해가 있다. 그러면 그 항해 당직 중에 써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 일단 마음이 적극적인 친구들은 바로 앞에 나가서 해봅니다. 근데 마음이 적극적이지 않거나 조금 소극적인 친구들은 뭐 남들 하는데 뒤에서 지켜보지 뭐 하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그냥 보고만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실습 과정이 끝나면 나에게 남는 건 무엇이냐? 똑같은 6개월 탔는데 나는 레이더를 매 당직마다 최대한 건드려보고 사용해보려고 적극적으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한 발짝 물러나서 남들 하는 거 보고 그냥 저렇게 하는구나 하고 책 들고 그냥 책 가슴팍에 끼고 몇 번 끄적거리고 끝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는 생각을 좀 바꾸자.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에 보면 일반 지방 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시나 수시 모집에서 입학 정원이 미달이 되어서 인원을 감축하든지 대학 교수님들이 자리에서 떠나든지 학교의 인원을 감축하는 소식은 들려올 겁니다. 그러면 사람은 줄어드는데 우리가 일하는 이 분야, 해운업이라는 분야도 분명히 인구 감소나 다양한 뭐 정책이나 그 다음에 임금이나 이슈들이 많이 있죠.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졸업을 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절대적인 역량을 분명히 과거와 비슷하게 그냥 과거의 흐름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꼈던 과거의 흐름과 비슷하게 내가 가져왔을 때 과연 내가 경쟁력이 있고 내가 내 꿈을 펼쳐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마음을 바꿔서 몰입을 해서 내가 조금 더 매일매일 어제보다는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서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두 번째에 걸겠습니다. 분명히 환경은 변하고 있고 외국인 선원이 대한민국의 해운 선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임금 체계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만족을 하지 못하면서 이탈이 생기고 있고 외국인 선원들의 유입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원들은 우리나라의 과거 7, 80년대처럼 고임금으로 하는 승선을 통해서 뭐 자산을 증식시킨다든지 그런 부분에 매력을 느끼고 많이 유입되고 있죠. 근데 마찬가지로 선사들은 똑같은 실력이라면 당연히 임금이 낮은 외국인 선원들을 더 고용하길 바랄 겁니다. 근데 지금 비교를 해보면 한국 선원과 외국인 선원 간의 임금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자, 그러면 결국에 무엇이냐? 똑같은 돈이고 좀 더 싸면 당연히 외국인 선원을 쓸 것이고 영어나 기본적인 스킬에서도 비교가 될 것이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냥 커리큘럼을 따라가는 일반적인 흐름에서는 내가 남들과 중간쯤에서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내 경쟁력은 내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점점점 내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습생 과정에서는 정신 차리고 1년 동안 배웠던 것들을 적용시키는 시간도 필요하고 내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 교관님들 또는 교수님들이 준비한 실습 수업은 그냥 끝이 나버려요.
그래서 레이더나 전자해도 과정은 2학년 2학기부터 3학년 1학기 1년 동안 자격증이 발급되는 자격 이수 과정이 평가가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이 평가에 미달되거나 우리가 수행평가 또는 기타 자격 이수 과정에 필요한 법정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학교 졸업장을 받아갈 수 있지만 레이더나 전자해도 자격증은 여러분에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선배들은 제법 잘 받아갔거든요. 근데 올해 1년 시간이 나아갈수록 그 자격 이수에 대한 관리는 더 타이트해질 겁니다. 평가 기준도 더 높아질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습선에서 항해 당직 중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내가 나설 수 있고 내가 실력을 한번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반드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잊지 마시고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해 당직 중에는 적극적으로 하자. 그리고 동기들 간의 팀워크가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생활관에서 화재 대피 훈련할 때 옆에 있는 룸메이트가 알람 경보를 못 들으면 깨워서 같이 나갔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인원 파악을 할 때 단 한 명의 인원도 낙오되지 않도록, 단 한 명의 인원도 어디 있는지 몰라서 파악이 안 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룸메이트들은 반드시 똘똘 뭉쳐서 야, 나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야, 나 잠깐 강의실에 뭐 가지고 올게. 이렇게 서로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 선박은 넓고 선박은 구조가 복잡합니다. 제가 기관실 플로우 데크에 밑에 숨어서 뭐 숨바꼭질을 한다든지 장난을 치게 되면 사람들은 제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습니다. 육상에 계류 중이라 하더라도, 무어링 중이라 하더라도 휴대폰 연락이 잘 안 닿을 수도 있고 통신이 잘 안 터집니다. 침실에 있으면 분명히 스커틀이란 작은 창문이 있는데 거기다 대고 데이터를 켜도 안 터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인원 파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인원 파악은 모든 안전의 가장 출발이거든요. 인원 파악을 했는데 한 사람이 없다, 한 사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침실에서 자고 있는 건지 강의실에서 공부를 하는 건지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서 쓰러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룸메이트, 최소 인원 파악의 단위는 항상 룸메이트, 그 다음에 우리 반, 그 다음에 우리 과, 그 다음에 우리 학년,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인원 파악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어떤 상태인지 동기들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힘든 일이 있으면 내가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또는 뭔가 요즘에 마음이 힘들다 하면 반드시 그날 당직 선생님 또는 당직 교관님 또는 당직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내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인원 파악이 가장 중요하고 나의 심리 상태와 나의 건강 상태가 항상 일반적인 틀 안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마음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힘들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점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리고 동기들과 그 반과 그 다음에 그 과 안에서 내가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간다 하는 조직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선박 안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는 공동체라는 느낌을 항상 갖고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습은 적극적으로 하고 내가 배워 가져가야 된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2학년 2학기 때 돌아왔을 때 1학년보다 훨씬 더 전문성의 성장이 이루어졌다라고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실습선에서 내가 대충 하거나 내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나는 또 그냥 1학년 때처럼 책 보고 공부하는 흐름을 갖고 있다가 졸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실습을 마치고 내가 3등 항해사 취업을 했을 때 또는 내가 선박에서 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과정을 시작했을 때 학교 다닐 때 그때 조금만 더 해놓을 걸, 그때 쌤이 얘기한 게 있는데 뭐였지 하고 또 망각하게 되고 절차를 모르게 된다. 실습에서의 적극성,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부분은 인원 파악이 매우 중요하고 학교에서 배웠던 뒤로 번호 하나 둘 셋 넷 번호 끝 1결 또는 2결 하는 인원 파악에 대한 중요성, 그 다음에 체력 관리, 배에 있다 보면 야식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생활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일단 당직 시간 자체가 새벽 시간에 배치가 되게 되면 아침까지 푹 자고 또 점심 먹고 또 당직 서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실습선 승선하기 전까지 정상적인 루틴한 생활 속에서 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장에서 열심히 굽어 뛰고 체조하고 일과를 계속 반복적인 일과를 수행하면서 내 몸을 길들였던 게, 내가 반복적인 가운데에서도 나의 마음을 평정심을 찾고 공부하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생활관에서 청소하고 위생점검하고 복장점검하고 과업을 수행하고 이런 루틴에 익숙해지는 몸을 만들자가 바로 1년 동안의 승선생활관에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그 가치들을 여러분들에게 매일매일 이야기해 주지만 배에 가면 많이 느낄 겁니다. 배에 가면 15분 전, 5분 전을 준수하죠. 15분 전은 예령, 5분 전은 바로 본령에 준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자, 복장 점검 15분 전 또는 출항 15분 전 각 부서 배치 이렇게 하게 되면 내가 해당되는 부서에 가서 선수나 선미 또는 브릿지로 가서 배치가 붙겠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수의 인원들이 하나의 목표,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운항한다라는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효율적으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나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도 내가 부여받은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게 우리가 선박 안에서 공동체로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가치죠. 그래서 인원점검 때 여러분들에게 뭐 5층 소화장실 청소, 근데 대변기가 막혔네, 안 뚫었어, 야 5층 소화장실 대변기, 5층 소화장실 청소 담당자 다 튀어와 해서 점검하고 벌점 부여받고, 청소하는 사람이 3명인데 3명 모두 다 소화장실에 대변기가 막혔는 걸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지나쳤다. 그러면 그 3명이 담당자죠. 담당자들이 그 의무를 해태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덕분에 5층 소화장실 주변에 있는 침실을 사용하는 인원들은 5층 소화장실에 갈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고 불쾌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죠. 내가 해야 될 의무, 내 당직, 내 업무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들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면, 실습선이라는 것은 내가 졸업을 하고 내가 사관으로서 내 책임을 지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부원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입장에서 내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가 어떤 전문성을 갖고 생활을 해야 되고 배워야 되느냐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8살 고등학교 2학년에게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세상을 접하는 것은 인터넷이나 다양한 사회 경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접하고 느끼고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위치에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목표를 잡고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냥 일반 주변에 있는 고등학교 친구들보다 여러분들은 진로 선택을 빨리 했죠. 진로 선택은 빨리 했는데 선택을 빨리 당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택에 해당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남들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기가 됐을 때 선택을 했을 때와 선택은 미리 했는데 준비를 하지 않았을 때의 그 차이를 일정한 순간에 딱 따졌을 때, 준비가 되고 선택을 한 사람과 선택은 미리 했는데 준비를 안 했던 사람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특정한 시점이 되었을 때, 20살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 20살에서 느껴지는 간극은 여러분들 어떻게 메우실 겁니까? 그러면 다시 3년 하실 겁니까? 다시 부산의 서구로 돌아와서 선생님 제가 준비가 안 됐는데 방과후 수업 좀 듣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20살 돼서 선박조종 시뮬레이터 전자에도 실습실 가서 선생님 제가 레이더 알파 시간에 상대 벡터 절대 벡터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선박 충돌에 대한 부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다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해줄 수 있겠지만 후배들하고 나랑 얼굴도 모르는 내가 졸업할 때 입학했던 후배들하고 같이 수업 들으면서 방과후 수업 들으면서 그렇게 배울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좋은 장비와 좋은 재원들이 마련이 돼서 딱 투입이 됐을 때 받아 먹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근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준비가 안 돼 있고 마음이 안 돼 있으면 빨리 나가십시오. 빨리 나가시고 본인의 길을 찾는 게 본인의 인생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 제발 부산의 사고에서 졸업할 때까지 해기사 면허를 따면서 내 인생을 준비할 기틀을 마련하겠다라고 마음을 드신 분은 실습선 과정을 놀고 오시면 그 후에는 여러분들한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실습선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학사 일정이 운영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대충 먹고 그냥 시간을 흘려 보내시면 그 결과값에 대한 그 결과 수치도 여러분들이 가져간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전처럼 쌤들이 학교 다녔을 때처럼 생활관 앞에서 대가리 받고 깍지 껴 뒤집어서 박아 팔굽혀펴기 하고 그런 거 이제 안 해도 됩니다. 그런 거 물론 필요하면 같이 저도 운동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반감이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계실지 아닐지 잘 모르겠지만 세상이 좀 변했고 그리고 개개인이 마음을 먹어서 최선의 실행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은 많은 걸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이전처럼 엉덩이 때려가면서 몽둥이로 엉덩이 때리고 맞고
학생부에서 그렇게 혼나고 그런 경험들로 인해서 여러분이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난 것 같다. 그러면 각자 개개인이 갖고 있는 최선의 의지, 나는 잘 되고 싶다, 나는 잘 하고 싶다, 나는 만약에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나는 누구보다는 잘 되고 싶다, 나는 예전에 이런 걸 겪어봤는데 잘 되고 싶더라, 한번 잘 해보고 싶다 하는 최선의 실행 의지가 있어야 되고, 그 의지를 바탕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마음만 있다고 됩니까? 제가 부산에서 하고 졸업하고 진학반에서 해양대학 갔다가 승선하고 왔는데 저 졸업생이니까 부산에서 하고 교사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습니다라는 의지만으로, 마음만으로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지나요? 아닙니다. 절차와 과정이 있을 것이고 준비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실습생 과정을 제발 허투루 보내시지 마시고 준비를 잘 하셔서 학교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에 대한 부분, 인원 파악의 중요성, 그 다음에 체력 관리, 멘탈 관리, 그 다음에 내가 배우고자 하는 적극성. 나는 실습생 과정을 통해서 적어도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져라. 내가 당직 시간에 VHF 잡고 출항보고 입항보고를 할 수 있었던 내가 마음이 떨리지만, 틀릴지 모르지만 틀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선장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한번 부산항 출항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마음에서 우러나는 적극성이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본인에게 어떠한 결과가 주어져도 변명하지 마라. 그 대신에 내가 틀리고 동기들이 야 저 친구 또 저렇게 하네, 야 니 왜 맨날 니만 하냐 라고 욕을 할지언정 내가 한번 해보겠다, 선장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번 해봐도 될까요? 이렇게 적극성을 갖고 있었다면 그 결과값도 본인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가져갈 수 있다. 절대로 먼저 포기하고 제가 해도 될까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냥 허비하지는 말자. 아시겠죠?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요약해보시고 본인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한번 본인이 실습생 과정에서 챙겨야 할 것들, 내가 어떤 식으로 한 학기를 준비하고 한 학기를 채워서 올 것인가, 내가 18살 3월부터 18살 8월까지 19살이 되기 전에, 내가 본격적인 스타트에 있기 전에, 출발선에 서기 전에 나는 어떤 것들을 챙겨서 떠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잘 고민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야외에서 편하게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도움 되셨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가짐 절대 잊지 마시고 안전, 인원 파악, 체력 관리, 복장 깨끗하게 입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내 몸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내 눈빛에서도 나의 적극성이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